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지금 기본 그래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문으로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나와요. 에센셜 그래픽에 들어가서 이 브라우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템플릿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의 재밌는 장면들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런 거죠. 하면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는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 우리 많이 보는 3살 아이가 자기소개를 한다면 이 예제를 타임라인으로 끌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요. 자, 예제를 끌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쓸 에센셜 그래픽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기본 그래픽은. 보통 에센셜 그래픽을 놔두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냐면 이 위에 보면 윈도우라고 있어요. 윈도우에 보면은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써 있고요. 또는 기본 그래픽이라고 한글 버전으로 써 있습니다. 이 에센셜 그래픽, 기본 그래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 우측 끝에 에센셜 그래픽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효과 약간 왼쪽으로 당기고요. 효과 컨트롤도 살짝 올려놓고 자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처럼 화면이 혹시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에센셜 그래픽 브라우저를 눌렀을 때 마이 템플릿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기본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 하단에 아이콘의 크기를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중간 정도로 해볼게요. 물론 뭐 소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루미트리 컬러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좀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상태로 놔두고요. 한번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잠시만 보도록 해볼게요. 스타트에서부터 안녕하세요. PD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이 아래 파형들 보이죠? 아래 파형들 보이고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아이들이 넘어가고 보세요. 요거예요. 요게 타이틀이죠. 레벨 3살 아이가 자기소개 한다면 여기가 타이틀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개인적으로 여기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시간이 부족할 때 이런 템플릿으로 나와 있는 자막만이라도 갖다가 사용한다면 굉장히 그 고퀄의 영상인 듯한 착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이 오른쪽이 좀 많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제 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타이틀 한번 가져올게요.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끌고 오면은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라고 나오거든요. 뭐 Unable Connect to Adobe Missing 어도비하고 연결이 안 돼 있대요. 저는 연결을 끊어놨거든요. OK 누르면 이제 얘들이 또 하나 이런 거 워닝을 보여줍니다. 무슨 워닝이냐? 이 글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글자체가 없으면은 어도비에 들어가면 이 글자체를 제공해 주거나 여러분들이 그 글자체 파일을 따로 다운받아서 윈도우 폴더에 넣어두면 돼요.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 넣어두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가 없대죠. 예, 그냥 오케이 해줍니다. 넘어가면 기본 걸로 얘네들이 인식을 해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Your title here, 에피소드 이렇게 이게 원래
원래 없었던 건데 이 부분에서 생깁니다. 부끄러워요. 이름이 뭐예요? 자, 이런 형식의 그 에센셜 그래픽 템플릿들은 그 여러 가지 뭐 초록색 창 알죠? 뭐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에는 저기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내에 기본 그래픽 템플릿 무료로 배포해 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별도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일단 글자 바꾸는 거는요. 에센셜 그래픽에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끌어다 쓴 거잖아요. 브라우저에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 쓴 거거든요. 이거를 에디트로 가보면요. Your title here, Your title here이라고 써있죠. 요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 얼굴이 가리면 안 되니까 우측 위에 아니면 좀 아래쪽으로 아니면 너무 크니까 작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깨지 마세요. 깨면은 여러분들이 살짝 피곤해지니까 위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면 알듯이 글자 크기를 조정하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건드려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글이 있다가 그래프를 만들게 될 건데 거기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왜 그러냐, 원래 가운데 나오는 건데 제가 위치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글자 바꾸는 건 간단하죠. Your title here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줬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줘도 돼요. 글자 쓸 땐 빨간색으로 바꾸죠. 그러면 저는 한글로 써볼게요. 하고 글자 끝난 다음에 무조건 화살표 눌러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니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글자 바뀌었죠. FX 효과는 가우시안 블루 효과 들어갔는데 약간 뿌연 효과가 들어갔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를수록 어떤 게 적용되나 보여요. 얘는 뭐 블러 효과 보세요. 블러 효과가 100%니까 뭐 안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때 나오는 거냐면요. 여기서 흐려지면서 밝아지고 싹 들어가면서 흐려지죠. 여기서 블러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플러스 자판 위에 더하기 눌러서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블러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일단 글자 먼저 바꿀게요. 귀여운 아이들. 그 다음에 T라고 쓰이는 건 텍스트니까 글자겠죠. 여기서 에피소드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가 빨갛게 되니까 여기서 바꿔도 돼요. 첫 번째 해볼게요. 첫 번째 화살표 오른쪽을 눌러서 다듯이 나오게 한 다음에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부끄러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에 저거 하나 들어가게 했는데 굉장히 기부한 영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FX가 적용이 안 되면은 FX 안 보는 거죠. 예. 글자 안 보겠다 그러면 글자를 안 보는 거고.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래요. 바꾸지 마세요. 이게 하나의 틀로 여러분들 보기에 좋게 하기는 거기 때문에 바꾸는 거를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시는 거를 권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은 타이틀에 관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 둘, 셋. 저한테는 세 번째 있는 건데 이렇게 제가 크게 봤을 때 세 번째로 보이는 건데 이 정도로 봤을 때 뭘로 보이는지 아나요? PC 사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동작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게 좀 선명하니까 네 번째 걸 가져와 볼게요. 어떤 무료 템플릿이죠. 이거는 바울 앉는다. 차원이 글자 들어갈 거 뭔가 느낌 있지 않아요?
글자 들어가니까 뭔가 느낌 있지 않나요? 프리미어 프로 모션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죠. 소스 텍스트에 뭐 써주면 됩니다. 그쵸, 바로. 바울 앉는다. 타원이 이걸 다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R을 누르시면 여러분 스피드하고 듀레이션이 뜰 거예요. 근데 이대로 빨리 바울 써졌다가 앉는다. 타원이 우타원이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에센셜 그래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쓰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2019 버전부터 기능이 주어져서 굳이 힘들어서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에센셜 그래픽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여기 글씨 한번 볼게요.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에 노란색 바탕, 그러니까 노란 선과 검정색 바탕 위에 흰색 글씨 이렇게 해서 이펙트를 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투명한 검정 바탕에 흰색 글씨를 많이 써요. 시향성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아예 까만색에 쓰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글씨를 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이라는 취지에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쉬운 방법이 있고요.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방법은 원래는 이렇게 썼다. 쉬운 방법은 그런데 여기서 이런 기능으로 됐다. 그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했었다. 그게 원래는을 먼저 보여드려야 지금 여러분 에센셜 그래픽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에센셜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워졌다는 이 글자 기능에 대해서만 쉬워졌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센셜 그래픽은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쓸 겁니다.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테스트할 때는 여러분들이 찍고 거기에다 붙이는 방법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예제로 들어가 있는 이 영상 위에다 그대로 하는 걸로 할게요. 좀 비밀 부분이에요. 저 별거 아니지만 글자 하나 예쁘게 쓰니까 전체 화면이 꽉 차 보이죠? 자, 봅시다. 비행은 부분 별로 없네요. 이 부분에다 해볼게요. 여기가 2분 42초로 여러분 편집 기준선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옮겨야 돼요? 24200 24200 하면 2분 42초로 옮겨지고요. 플러스해서 글씨 없는 구간 2분 42초 13프레임 2분 42초 13프레임으로 하면은 제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져요. 여러분도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쓸 거니까 여기를 자를 겁니다. 컷을 눌러서 C죠? 단축키 단축칼로 자르시고요. 이 정도까지 이 부분 2분 45초 1초까지 약 3초 4초 구간 정도 한번 활용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제 글씨를 쓸 거예요. 글씨를 쓰는데 바탕이 까만 글씨를 쓸 거라는 이야기죠. 글씨를 쓴다 그러면 텍스트를 눌러야 되죠. 여러분 단축키 T이죠. T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쓸까요? 나는 슈퍼맨이다 정도 한번 써볼게요. 글자를 딱 누르고 써야 되는데 일단 글자 누르기 전에 여러분 펜 도구 있죠. 펜 도구 바탕 만들고 글씨 쓰고 합쳐주고 그 순서 들어가 볼 거예요. 바탕 만들고 글씨 쓰고 합쳐주고 이 순서 들어가 볼게요.
텍스트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나는 슈퍼맨이다. 글씨를 딱 쓰니까 여러분 에센셜 그래픽, 즉 기본 그래픽의 에디트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글씨 다 쓴 다음에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선택도구 분명히 눌러주라고 그랬어요. 글씨를 쓰면 여기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이펙트 컨트롤에서 또 똑같이 표현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에센셜 그래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텍스트 하단에 있는 게 똑같아요. 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얘도 내려보면은 뭐 그림화되어 있는 게 이쪽에 글씨화되어 있는 거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 글씨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위에 이제 네모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가 있어요. 펜 도구. 이렇게 생기죠. 밑에서 펜 툴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이를 꾹 눌러주면은 0.5초, 1초 정도 누르면 이렇게 우측에 사각형 동그라미, 펜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글씨 위에 쭉 그려줄 거예요. 이게 검정색으로 나와도 괜찮고 뭐 빨간색으로 나와도 괜찮고 뭘로 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에센셜 그래픽으로 가볼게요. 자동으로 뜨죠. 이 모양에서 이 한글로는 모양이라고 나와요. 지금 바탕이 체크가 안 돼 있고 스트로크하고 섀도우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로크하고 약간 옆에 뭐 섀도우가 있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겠죠? 여러분 안 보이고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검정색 바탕만 원하니까 필로 놓고 섀도우도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여기서 없애줘도 되고 여기서 없애줘도 되고 어쨌거나 저는 이 스트로크란다. 이 모양은 까맣게 채워져 있는 거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야지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효과 컨트롤 계속 움직일 거예요. 글자가 문자 뒤에 가렸죠. 보세요. 저는 항상 위에서 아래쪽으로 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상은 위에서 아래로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글자 하나, 이 텍스트 하나 속에 있는 거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 모양 위로 가야 되니까 마우스를 텍스트에다 놓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글자가 모양 위로 올라간 거예요. 쉽죠? 제가 막 가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힘드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글자 쓰고 모양 만들고 글자를 모양 위로 올려주는데 글자를 모양 위로 올려줄 때는 글자가 이 모양 위로 위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끌어서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까만 게 약간 투명해야 되잖아요. 투명한 거니까 오파시티를 건드려주면 돼요. 오파시티가 100%인데 70% 정도 가볼까요? 이 정도. 잘 찍었네요. 그런데 살짝 투명한 것 같아. 8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80% 정도. 이 정도 일단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점까지 찍어져 있어서 그런데 더블 클릭해서 점을 빼고 해볼게요. 보통 뭐 이야기할 때는 점을 빼더라고요. 그리고 글자 선택하시고요. 이거 중앙 정렬할 거예요. 이 사각형과 이 글자를 중앙 정렬을 할 건데 그러면 글자가 써질 때 가운데부터 써지더라도 이 뒤에 있는 검정색 라인이 똑같이 따라 붙어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맞나요? 컨트롤을 누르고 글자를 건드리니까 이 사각형 부분에서 중앙에 자동으로 위치합니다. 탁탁탁 딱딱 끊어 움직이죠. 컨트롤을 누르고 글자를 누르면 빨간색 십자 모양이 생기고 자동으로 중앙 정렬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안 보이니까 뭐 깝깝하네. 자, 이제 에센셜 그래픽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컨트롤
그래, 이펙트 컨트롤 쪽에서 할 일 다 끝났어요. 이쪽에서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하면은 이미 뭐 80%의 투명도를 가진 검정색으로 채워진 모양, 글자는 뭐 다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라 할 거냐면 모양을 선택하셔요. 모양을 선택하시고 모양을 글씨에다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양을 글씨를 모양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모양을 글씨에다 붙이면은 글씨가 가는 곳에 모양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모양을 먼저 선택하고 여기 핀투 있죠? 핀투를 내려보면은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글자를 따라가는데 가운데 네모를 이 사각형 네모인데 가운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변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임라인 다른 데에다 마우스 한번 콕 찍어준 다음에 글씨를 한번 선택하고 왔다 갔다 해볼게요. 글씨만 움직이는데 여러분 뒤에 배경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경을 따로 움직이는 거는 글씨가 안 움직이고 글씨를 잡아 이끄는 거는 잠깐만요. 네, 배경이 아직 해제가 안 되는데 배경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글씨를 줄여볼게요. 나는 슈퍼맨이다가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써볼게요. 여러분 배경이 따라 움직여지는 게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입인다. 잘못 쓰긴 했지만 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움직일 때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타임라인. 유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빈이에요. 이렇게만 해볼게요. 유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빈이에요. 유치원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여기 있는 거 우측으로 옮겨주세요. 저는 다빈이에요. 그 다음에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뭐 바탕 있는 위아래가 일정한 크기의 글씨가 바뀔 때마다 뒤에 바탕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에센셜 그래픽의 기능 중에 하나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붙이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움직여라. 아까 우리가 브라우저를 봤잖아요. 브라우저에 보면 모션 그래픽이라는 거 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고 이거는 이 방법으로 만들기 하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도록 하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 프리미어 프로라는 글자에 모션 그래픽이라는 글자를 따라붙게 만든 겁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여기서 글자 하나하나를 다 만든 거예요. 한 개 한 개를 밑에서 나오는 기능으로 여러분 이것까지 하기에는 여러분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일단 사용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만 놔두고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난 자주 쓰고 싶은 거야. 자주 쓰고 싶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이 친구를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서 보면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라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거 이름 뭘로 할 거냐? 저는 어디에다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 그것만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임시로 만든 파일
어디에다가 기본 그래픽 로컬 드라이브면 제 C 드라이브, E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로컬 템플릿 폴더 보면은 프리미어 프로에 만들어져 있는 그 루트에 있는 로컬 폴더라는 거예요. 로컬 폴더 뷰 썸네일, 인클루드 비디오 썸네일까지 포함해가지고 OK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보면 제가 임시로 만든 파일이란 여기에 유빈입니다 라는 게 있죠. 이거를 갖다가 끌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 똑같이 나오죠. 얘를 클릭해서 에디트를 눌러보면 제가 만든 형식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좀 쉬운 거를 보자면 아까 이런 거죠. 자, 이 타이틀 here 보면 우리가 만든 게 클릭해서 보면 에디트에 텍스트하고 샵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모션 그래픽도 텍스트하고 샵으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가우시안 블러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라질 때 가우시안 블러가 사용되지 나왔다가 뜹니다. 이 경우에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동작이라는 걸 배웠죠. 동작이라는 걸 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씨, your title이라는 글씨에 따라서 이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고 에피소드가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해보는 거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your title here이라는 글씨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되면 되는 대로 클릭해서 타이틀을 여기에 쓰세요. 이 정도. 타이틀을 여기에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넣을 네모난 프레임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펜툴. 펜툴 모양을 꾹 누르면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펜이 나오는데 펜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웃라인을 씌웁니다. 왠지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죠. 물론 저는 여기가 검정색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재빨리 들어가가지고 필을 체크 해제시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체크하시고 6.0으로 놓으시고 6.0 괜찮네요. 그 다음에 쉐더 검정색으로 놔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는요. 글자 들어가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쉐도우만 누르면 돼요. 글자체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아까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에 걸 볼게요. 얘는 가운데서부터 이 밑에 거 에피소드는 안 할게요. 에피소드는 튀어나오는 개념이 똑같으니까. 자, 제일 처음에 이 두 친구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저는 이쯤에 위치하는 걸로 할게요. 가운데서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모양이 글자 앞으로 나오면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글자를 좀 앞으로 하죠. 고정된 상식일지 몰라도 글자가 앞으로 나오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대로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글자가 이 모양 샤프 위에 올라가야겠죠. 마우스로 왼쪽으로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티는 안 나지만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에센셜 그래픽으로 가서 글자를 클릭해주고 핀 툴을 누른 다음에 샵을 눌러주세요. 아니지. 샵이 글자를 따라가게 누르고 이 네모를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얘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동작에서 배웠을 때처럼 이게 최종으로 나와야 될 위치니까 맞죠? 이게 최종으로 나와야 될 크기잖아요. 제로에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큰 거에서 제로 거꾸로 가주는 거예요. 이 정도 시간 동안 얘는 나왔다가 유지했다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오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지하는 시간. 들어볼게요. 일자로 눌러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오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들어가는 시간을 구성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얘는 좀
화면 조금 작아져도 상관없으니까 살짝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이게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는데 이게 100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제로여야 되죠. 글씨가 제로여야 되죠. 글씨가 여기서는 지금 제가 글씨만 움직이는데 타이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웃라인이. 이 정도가 72였으니까 72로 놔두고 제가 뭘 눌렀죠? 소스 텍스트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스탑워치. 우리 애니메이션 토글 키가 생겼죠? 여기를 뭐 해야 돼요? 스케일이 이걸 100을 기준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왔어. 그 다음에 거꾸로 가니까 이 인디케이터, 그 스타트 부분을 0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나오죠? 나오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을 좀 당기면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빨리 나와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들어간다고 그랬죠. 유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유지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여기가 제로니까 0을 놔줘버리면 변곡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쭉 가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쭉 가다가 줄어들면 안 되는데 줄어들어 사라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했다 하더라도 여기다 놓고 인디케이터를 내가 원했던 곳에 다시 넣고 여기다가 스케일을 100으로 타이핑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케일을 보세요. 안 변하죠? 여기서부터는 변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땠어요?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든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이렇게 저장을 했듯이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es로 놔두면은 모션 만들기라고 모션 만들기 기본 폴더에 오케이 누르면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여기 모션 만들기라는 게 하나 생긴 거죠. 가져와 볼까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래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만드는 걸로 가르쳐 드리는 거지. 여러분 어렵게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모션 그래픽은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모션 그래픽 만드는 걸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타이틀을 여기에 쓰세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한 5분 정도. 저는 5분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분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전에 했듯이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션 그래픽 만들기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지금 친구들은 뭐 하나 지금 쉽겠죠? 모션 그래픽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글자 쓰는 걸 하고 있어요. 순서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순서가 헷갈릴지 모르니까. 자, 목표는 이 녀석처럼 이미 많은 템플릿 주어진 거를 우리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녀석들처럼. 딜리트.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이 녀석들처럼 이런 거. 그런데 이거 하나 한 개, 글자 한 개, 테두리 한 개, 글자 한 개를 써야 되니까 약간 헷갈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수준에 맞는 글자 한 개, 테두리 한 개만까지만 해볼 거예요. 가운데서 쑥 나오는 게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이드에서 나오는 걸 해볼 거고요. 어디서 만드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제일 먼저 글자 씁니다. 글자 씁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슈퍼맨이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는
글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장됐잖아요. 그 앙카 위치가 센터에 안 있어서 그래요. 앙카 위치를 센터로 옮겨주시면 돼요. 글자는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슈퍼맨이다 글자가 생겼죠. 그 다음에 외곽선을 만들어야죠. 외곽선. 외곽선. 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펜총 모양으로 있습니다. 펜총 모양 꾹 누르면 사각형이 생겨요. 사각형을 글자 위에 쭉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이 생기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시꺼멓게 됐다고 한다면 여기 모양 샤프에서 클릭을 해주면 그 필이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검정색으로 필을 체크해 시키시고 스트로크 6.0 섀도우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나옵니다. 하얀색 글씨 하얀색 테두리 나오면 이제 위치를 바꿔주라고 그랬죠. 글자가 모양 위로 가는 걸로. 글자가 모양 위로 가면은 못 느끼시겠지만 글자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야지 모양이 잡힙니다. 자, 이제 이 에센셜 그래픽, 윈도우에 있는 에센셜 그래픽 또는 한글로는 기본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 걸 오픈시켜 주시면 여기서 순서를 정해야죠. 모양이 핀투에서 슈퍼맨이다. 글자를 따라가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누릅니다. 그러면 다른 화면 한번 찍은 다음에 글자를 클릭하면 이 글자를 따라서 뒷모양이 따라 움직여요. 자,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이 크기를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글자만 한번 이렇게 늘려볼게요. 모양이 따라 움직이죠? 크게, 작게, 크게, 작게. 그러면 오케이. 나는 뭐만 건드리면 된다? 나는 슈퍼맨이다. 이 글씨만 가지고 장난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펙트 컨트롤러 가볼게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화살표를 누르면은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뭐가 막 있는데 막 우리가 많이 보던 게 없어요. 글자로 뭐 하려면은 건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거나 여러분 소스 텍스트를 눌러버리면은 소스 텍스트 눌러버리면 밑에 있는 게 쭉 따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트랜스폼 쪽으로 가야 되죠. 이게 최종 크게 만들고자 하는 크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시간 동안은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이 시간 동안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템플릿을 열었을 때 여기서 이 시간 동안은 나타나고 여기서 이 시간 동안 사라지는 것 같이 여기서 이 시간 동안 나타나고 마킹을 할게요. 영문 M을 누르면 M입니다. 마킹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Z에서 V 누르고 이 녀석을 선택해서 M을 선택하면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라져라. 다시 M을 누를 겁니다. 이거 마킹이지 의미 없어요. 그냥 마크만 하는 거예요. 인디케이터를 나타내고자 하는 선,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에서부터 시간이 뒤로 오르면 사라지는 거죠. 스케일이 여기서 100%였다가 시간이 뒤로 가면 0인 거예요. 0.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는 다시 할 수 없구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여기까지 유지가 되죠. 유지가 돼야 되니까 유지는 여기에 뭐라고 해야 돼요? 유지키라고 해야 될게요. 그냥 여기다 마킹하는 거. 정식 이름은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있는데 그냥 마킹이라고 할게요. 마킹 누르면 그냥 생겨요. 여기에 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로. 사라져야 되죠. 제로. 뭐가 제로여야 돼요? 스케일이 제로여야 되죠. 그러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라지죠. 근데 우리 앞에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사라질 때 뭐가 흐려지면서 사라지죠? 자, 이 효과도 너무 흐려지면서 사라지는 거. 여기서부터 흐려지면서 사라집니다. 뭘 눌러야 되죠? 우리 많이 배웠죠? 이제 오파시티예요. 투명도예요. 오파시티 키가 안 눌러져 있으니까 오파시티 100이면은 그냥 100인 거예요. 클릭하니까 생겼죠. 여기가 제로가 될 거예요. 오파시티 제로. 투명해진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사라질 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오늘 흐려지면서 사라지죠. 자, 그럼 흐려지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에 누가 제공했던 아빠는 사랑한다. 아빠가 좋아해. 사라지는 것을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미 연습하러 앞에 제가 지금 추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설명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를 알려드릴 거예요. 뭐 지금 시간까지 따라온 지금 7명의 친구들한테는 이 키가 여러분들의 편집 생활에 적어도 1시간 걸릴 게 20분 걸리도록 만드는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왜 많냐면 기본 키를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바꾸시면 됩니다. 단축키 설정하는 법 컨트롤 알트 K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을 자르다가 모든 트랙, 한글로는 모든 트랙 편집 투가고요. add track to all add tracks, all edit to add tracks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를 이 상태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인디케이터에서. 저는 이걸 F키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키 하나만 누르면 C로 안 넘어가도 돼요. 빠른 거죠. 그 다음에 리플 딜리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딜리트. 보이셨나요? 자, F키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지금 F키는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축키가 설정을 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리플 에딧을 한 키, 저는 2키로 설정했어요. 누르면은 한 동작, 딜리트 두 동작, 선택 세 동작, 딜리트 네 동작. 네 동작만 할 거를 저는 한 동작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성 붙여넣기인데요. 특성 붙여넣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 어떤 특성을 붙여넣냐면은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작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특성이 있거든요. 동작 특성은 이 모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색상 특성은 루미트리 컬러거든요. 색상 특성부터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좀 내가 보기에 어두운 거야. 실제로 안 어두운데 어둡다고 하죠. 그래서 노출을 좀 늘려줬어요. 이게 내 눈에 보기엔 좋아. 물론 아니에요. 한 2.6 정도 올려줬어요. 근데 여기 딱 와보니까 막 편집하고 여기 딱 보니까 색깔이 틀리잖아. 똑같은 색깔을 해야 되는데 눈이 한 개만 건드리면 2.6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개를 견드렸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얘를 컨트롤 C,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컨트롤 V가 아니고요. 위에 보이죠? 위에서 세 번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모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게 나와요. 물론 오디오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물론 투명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모션 아니면 오디오를 건드려요. 우리가 모션은 아니고 색깔이잖아요. 기타 중에 색깔. 모션은 해제시켜줘야 돼요. 쿠키 누르면 이 색깔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또 단축키를 쓰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쪽으로 놓고 컨트롤 Alt V를 눌러주면은 아까 얘기했던 특성 붙여넣기거든요. 얘가 특성 붙여넣기 칸이 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루미트리 컬러를 붙여넣겠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단축키 만들어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그냥 쭉쭉 뺄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모션 스톱 모션 편집하고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 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K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쇼컷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찾아보냐면 add
edit to, 나왔네. edit to all tracks. 얘를 찾아보면 여러분 여기에 Ctrl Shift K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F키로 바꾸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다 딱 누르고 그냥 한영키의 영문인 거 확인한 다음에 F라고 눌러주면 돼요. 저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A라고 해줄게요. A 들어가죠. 그러면 이미 다른 걸로 쓰고 있다. 이 코멘트는 다른 걸로 쓰고 있다라고 먼저 안 쓸 거니까 뭐 OK 하시면 돼요. 그럼 적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셔야 돼요. 바꾼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컨트롤 Alt 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바꾼 다음에 해도 되는데 에러가 갓김이 나. 그래서 하나 바꿔주고 OK 눌러야 돼요. 첫 번째는 잘 모르겠으면은 사진 찍으세요. 숏컷을. 그래서 찍어 놓으시면은 유용합니다. Add Edit Alt X고요. 또 하나는 리플 딜리트예요. 저는 이미 2키로 바꿔놨죠. 물론 다른 데서 리플 딜리트도 있는데 에딧에서 리플 딜리트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건 원래 Shift 딜리트 키, Shift 딜리트 키로 되어 있는데 양쪽 끝에 있잖아. 이걸 언제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눌러야지. 그래서 왼손은 무조건 키보드를 건드리고 오른손은 마우스를 건드리고 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돼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거 아니구나.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붙여넣기, 특성 붙여넣기거든요. 특성 붙여넣기. 한글로는 특성 붙여넣기라고 쓰면 되고요. Fast Attributors 라고 쓰면 되는데 얘는 Ctrl Alt V를 써요. Ctrl V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Ctrl Alt V는 Ctrl V는 또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고 Ctrl 키 누르고 Alt 키 누르고 V 키 누르면 저는 Ctrl Shift X 한번 눌러볼게요. Ctrl Shift X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요 명령은 다른 데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저 X 누를게요. Ctrl Alt하고 V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바뀔 겁니다. 물론 기존의 거를 X를 눌러준 다음에 새로 이렇게만 클릭하면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면 만들어지죠.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Ctrl Alt V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냐면 Ctrl Alt V는 특성 붙여넣기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 특성 지우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remove 특성 붙여넣기는 저는 Ctrl Alt Z Ctrl Z가 되돌리기잖아요. Ctrl Alt Z를 누르면 이것까지 특성 지우기까지 하라고 저는 오더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션 그래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모션 그래픽은 굉장히 유용한 애예요. 근데 지금 이 글씨 하나만 가지고 연습하다가 지금 이거 만드는 것까지 했잖아요. 글씨 하나를 만들었어요. 글씨 하나를 만들었는데 지금 2019 버전부터는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지냐면 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붙여줬어요. 글씨에 대해서만. 그림은 아니고 그림 액션도 아니고 글씨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씨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쓸게요? 귀여운 녀석들. 귀여운 녀석.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화살 들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건 이 검정색 바탕이 글씨를 따라다니는 거였잖아요. 텍스트에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에 백그라운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전에 백그라운드가 없었거든요. 백그라운드 생겼어요. 생겼죠. 뒤에 이 글씨가 귀여운까지만 타이핑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귀여운 녀석들. 너무 까만데요? 까마면 덜 까맣게 해주면 되지. 우리 아까 80%로 해줬죠? 너무 위아래 귀여운 녀석들 글씨에 위아래 여백이 없는데요.
늘려주면 되죠. 뭐가 늘려주는 거니? 예, 같죠? 예, 이거 늘려주면 됩니다. 생겼어요, 이게. 그리고 이 까만 뒤에 백그라운드가 항상 글씨를 쫓아다니죠. 그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아까처럼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그거 정말 50% 이상은 몰라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 글씨 쓰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어서 한 땀 한 땀 이어붙이는 그런 장인 정신들 또는 이 글자 모양이 항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글자만 여기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게 하고 얘만 이렇게 계속 놔도 물론 그 방법도 나쁘지 않는데 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없어 보이잖아요. 많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썼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는 투명해지겠죠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좀 고급적으로 쓰는 기본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